네, 월요일은 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도시농부 산업개발 지세환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저희 소통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싹 해결해드리는 개별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부동산 공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야기 이어가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부동산 특수경매, 이 특수경매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낙찰 대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 차액 지급 신고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법정지상권, 이 부동산 특수경매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법정지상권이 어떤 권리인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이 어떠한 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실 법정지상권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서 발생을 하는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법정지상권과 이제 비교되는 권리가 바로 일반적인 지상권입니다. 앞에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고 일반적인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 법정지상권은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서 제3자에게 모두 주장할 수가 있는, 자, 이러한 아주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또 짚어드리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부동산으로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게 됐다는 점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토지주와 이렇게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는요, 이 토지에 사용되는 권리,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사실 이런 토지주와 건물주가 원래 가족 관계이거나 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만약 협의가 잘 된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 이런 사용권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시에는 토지주의 임의 철거가 불가하고요. 하지만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불성립된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 판결을 내린다는 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런 법정지상권은 바로 민사집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겠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민사집행법 제336조입니다.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이렇게 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결국엔요, 이런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자,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근저당권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방금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근저당권자, 이런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왜 이런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이 토지 소유권자가 돈을 빌린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거죠. 자,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토지주가 돈을 못 갚은 겁니다. 이렇게 돈을 못 갚게 될 시에는 이 토지는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향후 이제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낙찰자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익하지도 못한다. 즉 사용 수익을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토지를 낙찰받으려고 하지를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유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 낙찰가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던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죠. 이 채권자는 결국 원금 회복이 어렵다. 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자,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이 후에 토지에 건물을 짓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자, 돈을 안 갚았다는 소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채권자가 토지를 경매에 넣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도록 해서 건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요건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요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법정지상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뼈대만 있더라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없어도 된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요,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이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는요, 이 두 건축물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점,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있겠는데요. 자, 이 3가지 요건은요, 한 가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3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체크하실 점은 통상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는요, 보통 토지를 담보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 건축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도가 나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 토지를 이제 낙찰받은 이 분들에게 이제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건축물 철거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통상적인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인데요.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낙찰자가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지어질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인지를 하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토지에 건물이 없었거나 건물 신축 공사가 미착공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법정지상권이 불성립되고요. 그리고 낙찰자가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 왜냐? 바로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 여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법정지상권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특수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법정지상권과 같은 권리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를 한 뒤에 투자를 하시면요, 정말 어떤 투자 유형보다 정말 리스크가 낮고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렇게 특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졌던 매물들은 향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도 충분히 낮은 시세로서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요, 굉장히 낮은 리스크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모두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도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으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수리름 고급 빌라입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는 17억 7천만 원, 3.3제곱미터당 2,950만 원이지만 매매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12억 원에서 14억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에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 월세 실투자금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급 빌라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일반적으로 고급 빌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사회 뭐 각계 전계층이나 또는 연예인 같은 운동선수와 같은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 매물로 준비를 한 고급 빌라, 반포 설해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 매물은요. 일단 먼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교통과 일자리 이 모든 것을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실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매물이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간단한 입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곳 방배중학교 바로 앞에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고속터미널역 7호선과 3호선, 9호선 이 세 가지 노선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이 고속터미널역과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도 본 매물 인근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 지역이 있겠습니다. 태난로나 이런 서초, 법조타운 등 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매물 주변으로 이런 방배중학교나 서울 프랑스학교 등등 자, 이런 학군적인 수요까지도 모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매물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한적인 공급과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도 시세 상승이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었던 반포 설해마을 내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한적인 공급과 풍부한 수요,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서울 강남권,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순공급이 되기 위해선 나대지 이런 주택 부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겠는데요. 자, 현재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두 가지 방식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요.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분양가 상한제나 이렇게 양도세 중과 제도 또는 의무 거주 기간 등등이 계속적으로 중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더불어서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본 매물 인근으로 풍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자, 시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가치는 역시 아주 풍부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반포 설해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고급 빌라들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비슷한 건축 연도를 가지고 있고 면적도 비슷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고급 빌라들. 자, 이런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자,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실거래가 시세가 약 2배 이상 정도로 상승을 해 왔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후로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충분히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시세 상승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시세보다 낮은 매각 가격이 책정되었다 짚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주변으로 전용 면적당 평당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약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가 같은 경우는 평당 2,9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평당 전용 면적 평당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투자와 동시에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시세 차익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격적인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감정가입니다. 17억 7천만 원, 2017년 기준으로 17억 7천만 원으로 감정가가 책정이 되었다. 그리고 본 매물 주변으로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평당가 약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매물과 비슷한 면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 18억에서 20억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15억 원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평당가로 보시면은 2,500만 원, 평당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겠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실 텐데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2억에서 14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월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보증금 1억에 월 400에서 500만 원 그리고 반전세 같은 경우
경우 보증금 8억에서 10억 원, 그리고 월 100에서 2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자,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먼저 월세 실투자 금액은 5억에서 7억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 낄 때 전세 갭 투자 시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세현 팀장님의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바로 이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핫한 곳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볼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역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의 공장입니다. 화성 화남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는 10억 6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53만 원이지만 매매 금액은 8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월세 실투자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에 공장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좋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공장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공장 매물 같은 경우는요.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입지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화남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본매물 인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나 또는 장외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장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셨을 때 평택시흥 고속도로나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본 매물 투자를 하실 때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특수 경매 통해서 가격 메리트 발생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과거 금융권 대출 확보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변 산업단지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풍부한 임대 수요를 예상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과거 특수경매 이제 유치권이 걸렸었던 매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유치권 모두 해결이 됐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 이랬던 사례로 인해서 현재 매각 가격보다 아주 시세보다 낮게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과거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이 확보가 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금이 낮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아주 낮은 매물이다라는 점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 공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왜냐하면 본 매물 같은 경우 시세보다 훨씬 낮은 매각 가격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도 모두 잡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본 매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감정가 같은 경우는 10억 6천만 원, 2016년 기준으로 약 10억 초반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 주변으로 보시면은 비싼 면적 대비하셨을 때 약 10억 원 정도 면적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 8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월세 예상 금액으로는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에서 550만 원이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월세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2천에서 5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화성 공장 매물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시 공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지세현 팀장님에게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세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단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4시 30분, 6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대호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꼭 전화 주세요. 네,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농부산업개발 지세현 팀장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